자, 오늘은 내신이 2등급 때인데 서울대 합격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사이사이에 저희들의 우수 사례를 통해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사례들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사실 내신을 극복하고 많이 합격하였습니다. 내신 2등급 때인 학생이 저희 서울대 공대에 합격하기도 하였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서울대에서 공개하고 있는 ROL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정말 내신보다도 이 학생이 심학습한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격한 우수 사례를 갖다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학생은 이제 부산 지역의 학생입니다. 내신을 보면 어떻죠? 1학년 때 국어가 3.5등급이었고요. 영어가 4.5등급이었습니다. 수학이 1.3등급이었고 사회가 1.5, 과학이 1이었습니다. 2학년 때 2등급 3.5, 2.5, 1.3, 1.3이었죠. 3학년 때 어떻습니까? 3등급, 1등급, 2.6등급, 1.6등급, 1.7등급 이렇게 해서 내신에 대한 부분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보면 한국사가 있고 사회문화를 갖다 이수했고요. 과학 이수 과목을 보면 과학과 과학교양, 과학융합이 있고 물리원, 물리실험, 그 다음에 고급 물리가 있습니다. 화학원과 생명과학원, 물리 또 화학2가 있고 생명과학2가 있고요. 그 다음 과제연구가 있죠.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3학년 때 이 학생이 공부하는 어떤 과목 중에선 고급 물리가 있을 거고 과제연구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내신이 이렇죠. 보면은 아마 합격자 평균 내신으로 보면 2등급 정도에 지나지 않겠죠. 2등급 초반 정도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합격을 한 겁니다. 이수 과목은 이렇고요. 이 학생이 뭘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 학생이 좀 특징적인 것은 교내 수상이 좋았죠. 수학경시대 최우수를 받았고 과학경시대 최우수, 물리경시대 최우수를 갖다 2년 연속해서 받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학업 노력 및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학교생활 기록 발췌 내용을 보면 물리 개념과 현상을 이해할 때 수학적 기법과 원리를 자주 적용했는데 어려운 문제의 경우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론을 접목하여 마침내 풀어낸 인내력과 과제 집중력이 탁월함. 서울대학교가 금년도 그죠? 학생부 종합점 평가 방향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첫 번째, 서울대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통합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학생부에 나타나 있죠. 보시면 종단 속도를 적용한 낙하하는 물체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수업 시간에 배운 미적분의 내용과 물리학의 내용을 연계하여, 그죠? 수학과 미적분과 물리학의 내용을 연계했죠. 낙하할 때 받는 중력과 저항력, 조건식을 적분을 통해 풀고 이를 심화하여 낙하하는 물체의 최종 속도를 나타내는 자신만의 공식을 미적분 계산을 통해 만들어내면서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과 위험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등 이런 내용이 있죠. 학교생활 기록부 또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인 미래도시 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과거의 인구자료를 이용하는 비요소 예측 방법을 통해 구함. 특히 학생이 사는 지역의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과 2030년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음. 수업 시간에 배운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만든 각 모형을 이용하여 식을 만들고 울프럼 알파에서 극값을 구해 인구를 예측해보는 등 내용 면에서도 독특하고 탁월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알기 쉽게 발표한 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뭐가 있죠? 융합적인, 그러니까 인구 모형을 수학의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각 모형에서 탐구해보고 울프람 알파를 위해서 예측해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력이 나타나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나타나는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 어떻죠? 뉴턴의 운동법칙, 베르누이 정리처럼 자연현상을 명쾌하게 밝히는 물리의 매력을 느꼈고 열정적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할 때 충격량이나 운동에너지 등에서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리란 관계식을 변형해 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충고는 교과서에 적힌 식들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속력과 질량으로 표현된 기존의 운동에너지 공식을 힘과 시간으로 표현된 식으로 새롭게 바꾸거나 변압기의 1,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율과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을 변수로 써서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를 공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는
물리 용어들의 관계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개념들을 연결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전부 다 물리에 대한 체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 개념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변 제한 속도 적용 방안이란 글이었습니다. 자동차 움직임을 유체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도로 조건을 마찰 계수 등의 물리량으로 설정하여 교통사고 위험 예측식과 자동차 최소 정지 거리에 대한 식을 만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에 대응되는 물리 개념으로 관계식을 만드는 접근이 충격적이어서 저도 이런 분석력을 기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물리 개념을 현실 사례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낙하물체의 위험성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 교과서의 물체의 자유낙하 공식을 변형해 속도식을 구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공기 저항을 고려할 때는 그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식을 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실 사례를 물리적으로 분석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평가의 주안점이 뭐였죠? 자소서의 평가의 주안점이 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는가? 의문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였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일시적 경험인가? 추가적으로 어떤 후속 활동이 이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학생들에 대한 자소서를 갖다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요소가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관점에 본인의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 있죠.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자소서를 보면 바로 창의적인 사고력과 통합적인 이런 사고력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자소서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경주와 포항의 지진은 충격이었습니다. 학교 주변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원전이 중대한 시설이라는 생각 때문에 관련 전문가분이 원전에 대해 연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원전 관련 탐구는 제 능력 밖의 일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진을 겪고 사고 발생 시 영향과 대피 방법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를 2학년 과학 융합 시간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지도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시 대피 경로와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탐구를 했습니다. 원전 주변의 신도시의 차량 수, 차량 정체 시 속력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소요 시간과 경로를 구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해도 도로수 대비 차량이 많아져 정체로 인해 대피에 반나절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피가 어려우므로 대피용 벙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독특한 접근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단지 필요한 자료를 찾고 사칙연산을 이용해 나온 결과를 적용했음에도 나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제가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오해였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제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갖고 하나씩 분석한다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어떤 주제든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스스로 탐구하고 적용하는 공부의 재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가 있냐면 창의적인 관점이 있죠. 이 학생이 굉장히 내신이 부족한데 뭐가 있었죠? 통합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부와 자소서에 잘 나타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내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학생입니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A 학생인데요. 자, 1학년 내신이 3.5, 3, 1.5, 1.83, 1이었죠. 생활교양 2였고요. 2학년 때 어떻죠? 1.5, 2.5, 1, 1, 1.5였습니다. 3학년 때도 얻었죠? 1, 2, 1.5, 2, 1. 3학년 때야 가서야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레인지에 들어가는 내신이었지. 1학년 때 내신 보면 3.5나 3 이렇게 과목이 있었죠. 그런데 점점 올렸죠. 점점 올려가면서 나타냈는데 이 학생은 이제 붙은 학생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뭘 공부했을까요? 사회 이수 과목을 보면 사회, 한국사, 생활과 윤리를 공부했고요. 과학 이수 과목을 보면 과학과 환경과 녹색성장, 물리원 2, 화학원 2,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일반적인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과목들을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대전소재 일반고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1인 1과제 프로젝트 수업이 있고요. 이캠퍼스 자료, 테드나 K무크 등 활용한 수업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교과별, 단원별 추천도서 선정 및 권장 등을 통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방과학교 자율학습 활성화를 통해서 내신은 부족했지만 K무크나 도서를 통해서 내가 심학습한 과정은 잘 나타내 있죠. 이 학생이 이제 교내 수상을 보면은 과학 탐구 토론대회 동상을 받았고, 과학 올림피아드 동상했고, 동아리 활동 우수상을 했고요. 과학 올림피아드 화학과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내 수상이 금상을 갖다 수상한 것이 있죠. 이 친구의 이제 학검 노력 및 학습 경험을 보겠습니다. 미적분투에 관련된 문제를 풀던 도중에 반감기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그런 식이 있는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식인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 화학 반응 속도론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초기 속도 및 적분 속도법을 통해 반응 속도와 반감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져서 직접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각각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세우고 적분을 활용해서 풀어내어 각각의 반응에서 T초 반응물의 농도, 반감기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에 비례하는지 유도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미적분을 화학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보고 배운 것들을 증명해 보거나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며 공부하는 습관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화학원 수업 시간에 구조 이성질체뿐만 아니라 광학 이성질체도 있다는 것을 듣고 도서 탐독을 통해 광학 이성질체의 정의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입체 베이가 다른 경우 인체에 이로운 물질이 매우 해로운 물질로 작용했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체 베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화학 반응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자료를 찾았고 SN1 반응과 SN2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3학년이 되어 화학2를 배우며 SN1 반응과 SN2 반응이 떠올랐고,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로겐화 알키를 반응물로 정하고 용매의 극성, 반응 속도, 화학 평형 등의 개념을 적용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을 구상했습니다. 화학 개념은 실제 있는 화학 반응이나 다양한 가상적인 조건에 적용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을 즐겨하다 보니 개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죠? 수학과 화학에 대한 융합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나타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갖다 뭘로 이어졌죠? 3학년과 연결해서 했죠. 그러니까 일시적 경험인가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서울대학교와 금년도에 발표한 그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방향에 맞춰서 적합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의미 있는 활동도 보시면 어떻죠? 2학년 때 공학자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자율동아리 플러그인을 결성하고 화학분과 팀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중 가습기 세정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TV 뉴스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공학자가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동아리 부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와 각종 블로그를 통해 pH, mg, pGH 등의 독성을 가진 물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의 연구원이 호흡기로 흡입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이미 많은 항균 제품에 두루 사용된다는 것과 피부에서의 독성은 적다는 것만을 보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생명과 건강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할 줄 아는 윤리의식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공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그 제품이 인간의 생명과도 깊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연구를 진행하는 자세를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 관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심미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요소를 나타내는 일단 활동도 이제 의미가 있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두 학생의 사례에서 보면은 내신으로 보면 어떻게 일반고 학생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지라고 본다고 한다면 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나타내고 창의적인 관점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점과 궁금증을 갖고 그와 같은 의문점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내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갖다
도전하신다고 한다면 내신에 구애받지 말고 3학년 내신을 갖다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서 바로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맞춰서 평가 요소 하나들을 갖다 차근차근 챙기시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